할 수 있으니까 이 편집이 굉장히 좋아요. 편집 기능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 법무 벌써 이제 여러 시간째 했는데 오늘이 벌써 아마 5번째 시간일 거예요. 그렇죠? 5번째인데 지난 시간까지 연성법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고 오늘은 명사 변화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명사 변화. 네, 여러분 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4장짜리 이 칼라 표가 있죠. 색깔 아주 찬란한 4장짜리 표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회장 중에서 제가 산스크리트 2라고 써 있는 거 2번이라고 써 있는 거를 꺼내보세요. 그 위쪽에 내연성 법칙이 써 있고 이제 가운데 중간에 모음어감 명사 성수격 변화 1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왼쪽 밑에 자음어감 명사 성수격 변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모음어감 명사 성수격 변화 2라고 써 있죠. 원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이 스가누마 키라가 지은 산스크리트의 기초와 실천 이 책을 보면은 문법 설명이 이 모음어감 명사의 성수격 변화가 돼 있어요. 모음어감 명사. 그런데 이제 이 강의 시간에는 그러니까 자음어감 명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물론 모음어감 명사. 그러니까 모음어감 명사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예요. 그치? 그러니까 대바 하면은 아로 끝났죠. 아가 모음이죠. 아, 이, 우, 에, 오 해갖고 이럴 경우에 모음어감 명사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갖고 마루트란 단어가 있어요. 바람. 이것이 바람인데 이럴 경우에 뜨로 끝나기 때문에 이건 자음어감 명사예요. 자음어감 명사.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범어 단어가 대부분 그러니까 모음어간 어간이 모음으로 끝납니다. 대부분. 그리고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책에도 교과서에도 이 모음어간 명사에 대한 문법 설명부터 나와 있는데 이 모음어간 명사의 격변화는 변형이 많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처음부터 거기 들어가면은. 그래서 일단 자음어간 명사 먼저 하고 설명을. 이제 규칙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모음어감 명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를 보면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2 내연성 법칙 써 있는 표의 맨 밑에 왼쪽 아래 기본 격언이 그 표를 보세요. 여러분 이 책을 볼 경우에는 이제 몇 페이지냐면은 명사의 성수격변 나와 있는 43페이지부터예요. 43페이지. 일단 전에 얘기했듯이 한번 우리가 여름 법칙에서 이제 어디 뺏겼어, 어서 딱지 때 그런 법칙 얘기할 때 그때 아흐로 끝나는 그 단어 문장 속에서 A하고 비자르가 H 밑에 점시키는 거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히 했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오늘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 범어에서는 명사와 형용사가 다 이 격변화를 합니다. 또 성이 있고 또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는 어떤 품사를 꾸미죠? 형용사. 명사를 꾸미죠. 그죠? 형용사가 부사 꾸미는 거 본 적 없어요. 부사는 어떤 걸 꾸밀까요? 형용사는 동사를 꾸미는 게 부사예요. 그러니까 부사는 용언을 꾸미고 그러니까 체언과 용언 이렇게 나눌 때 체언 용언을 나눌 때 부사는 용언을 꾸미는 게 작용할 때 용사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작용할 때 용언을 꾸미는 것이 이제 부사고 체언을 꾸미는 것이 그러니까 명사나 대명사를 꾸미는 것이 형용사입니다. 대명사. 그리고 일단 품사도 어느 나라 말이라고 하더라도 품사가 되게 공통되죠. 그러니까 굵은 품사가 뭐가 있죠? 명사. 어떤 나라 말이든지 명사가 있어요. 또 형용사가 다 있어요. 어떤 나라 말이든지 우리나라 말 마찬가지고 또 동사가 있죠. 동사. 그다음에 부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숫자가 있긴 있지만은 일단 큰 품사는 명사, 형용사, 동사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대승기신론 본 적 있죠? 거기에 보면 1심, 2문, 3대 혹시 기억나세요? 본 사람들? 1심은 생각에 들어가지 않는 세상 지지 그 자리에 그냥 1심, 우리의 분별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1심이에요. 그게요. 오늘씀 얘기한 화쟁의 경지, 화쟁. 화쟁은 뭐냐면 이율배반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생각은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화쟁의 세계인데 그게 세상의 실상, 참모습이라는 얘기, 참모습이요. 그게 바로 일심의 세계고 일심.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런 세계인데 그것이 전개될 때 뭐 2문, 3대 이렇게 전개된다는 얘기예요. 1심, 2문, 3대. 그러니까 심, 유전문, 심, 이제 환멸문,
방향이라고 해서 나타나는 그런 세상만사가 나타나는 방향, 세상만사가 소멸하는 방향 이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가 3대 들어봤죠? 3대 세 가지 큰 대자 써가지고서 큰 그런 그 영역인데 이게 뭐죠? 최상용 이렇게 최상용. 일심이 최상용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인데 그게 쉽게 얘기하고는 명사, 형용사, 동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상화된 이 세 개는 체, 구체적인 게 있고 상,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용, 작용이 있죠. 그죠? 그게 큰 세상 만사의 어떤 그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쁜 꽃을 들었다 할 경우에는 나든지 꽃 이런 것들은 명사예요. 예쁘는 형용사고 들었다는 이거 동사예요. 그렇게 이제 굵은 그런 그 판단, 세상만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을 붙일 경우에는 굵은 그 틀은 명사, 형용사, 동사고 그걸 귀신론, 대승귀신론에서는 최상용이라고 이제 불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 일심이다. 일심. 이렇게 나와지는데 이게 명사, 이게 형용사, 이게 동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범어도 이 단어가 명사, 형용사, 동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일단 크게 세 가지 나눠졌는데 오늘 강의할 거는 이 중에 명사, 형용사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죠. 꾸미는 역할. 근데 이제 범어에서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 반드시 명사의 성수격과 같은 성수격을 써야 돼요. 같은.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주입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성수격에 대해서 다시 얘기한다면은 성은 뭐 섹스 해도 되고 젠더 해도 되고 남자냐 여자냐 이게 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성이 없죠, 성. 그죠? 성이 없어요. 근데 범어나 유럽어 중에서 러시아어든지 아니면 독일어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남성, 여성, 중성 이게 다 있어요. 어떤 명사든지 간에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그걸 구분해가지고 본래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은 그 단어를 찾으면 단어 앞에 이게 남성 명사인지 중성인지 여성인지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남성일 경우에는 마스쿠린 해가지고서 M자 표시가 돼요. M자. 여성은 페미닌 F 표시하고 그 다음에 중성은 뉴트럴 그래서 N자 표시합니다. 그래서 범어 사전 여러분 찾을 때 명사 뒤에 M자가 붙어있든지 M하고 점이 찍혀있든지 이 점자는 내가 생략하시죠? 긴 말을 생략할 때는 점을 붙여요. 영어에서 아니면 여기 동그라미 쓰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게 이 성에 대한 표시예요. 성. 이게 남성 명사냐 여성 명사냐 중성 명사냐 마스큘린 그 다음에 페미닌 그 다음에 이제 뉴트럴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말이 없는 거니까는 우리가 공부하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명사 변화도 범어 명사 변화에서 성이 뭐냐에 따라서 이 변화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따로 하려는 얘기예요. 따로 별도로. 그 다음에 수도 이제 수의 명사의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성이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수가 있는데 이 수는 한수, 양수, 복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사가 있을 경우에 명사가 있을 경우에 돌, 나무, 산 이게 다 명사인데 그러니까 하나일 경우에는 단수고 단일하다 해서 단수예요.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양수. 양쪽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세 개 이상의 경우에는 복수. 그래서 이것도 이 명사가 단수로 쓰였느냐, 하나만 가지고서 어떤 표현을 한 것이냐, 두 개를 갖고 표현한 것이냐, 아니면 세 개 이상을 표현한 것이냐에 따라 갖고 단어의 모습이 달라져요. 변화의 모습이 달라져요. 단수를 범어해서 이 문법 숙기에서 싱귤라의 약자 SG를 써요. 양수는 듀알의 약자 DU를 씁니다. DU. 복수는 플루랄의 약자 PL 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전에 명사 바로 다음에 나와 있지는 않죠. 이거는 이제 별도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굳이 사전에다가 양수, 복수 단어까지 다 실 필요는 없어요. 사전에는 단수 단어만 실려 있습니다. 단수 단어만.
그래서 그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이 표시만 해놨어요. 단수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격이 있죠, 격. 역할.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단어가. 우리말에도 격이 있어요. 우리말에도. 뭐 격은 당연히 어떤 말이든지 다 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수는 우리말에는 그러니까 성은 없고 수는 단수와 복수말이 있죠. 근데 복수도 우리말에 그렇게 잘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꼭 복수편이라고 해서 뭐 우리 그러니까 들자를 꼭 붙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말 경우에는. 요새 이제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들자를 문장을 쓸 때 꼭 붙이려고 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통 우리 용어에서는 그냥 들자 안 붙여도 복수는 복수인 줄 알고 그 운동성에 학생 많아, 학생이 굉장히 많아 이렇게 얘기해도 학생들이란 말은 안 써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굳이 학생들이 많아 이런 좀 이름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 수에 대한 관념이 이렇게 세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범어는 이렇게 단수, 양수, 복수 이 세 줄 나눠가지고서 이걸 엄밀하게 아주 지키면서 여기에 따라서 변화를 갖다가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다르게. 먼저 한번 얘기했듯이 일단 단수는 하나짜리고 양수는 2개짜리고 복수는 3개 이상인데 단수와 복수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단수 복수가 있는 것은. 그런데 양수가 있는 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 했었죠. 이건 좀 우리가 왜 양수를 따로 별도로 취급하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이 독일어 같은 경우도 양수는 없어요. 근데 이 범어는 단수와 복수 게다가 양수까지 있죠. 근데 이제 먼저 얘기했듯이 단수와 양수는 수 개념이 아니고 수가 아니고 하나의 개념이라는 얘기 했었죠. 개념같이. 그래서 어린애들 말 배울 때 이제 우리가 몇 개 할 경우에 하나, 이거 금방 맞춰요. 이렇게 하면 하나 다 맞춰요. 2개까지도 금방 맞춰요. 하나, 둘은 금방 한꺼번에 배우는데 그 다음에 이제 3개 갖다 놓고서 표현을 몇 개냐고 할 경우에 3개 하는 거는 오래 걸려요. 이거는 3개 금방 맞추는데 왜 손을 이렇게 하면 3개예요. 손이 뭐 닭발처럼 생긴 건 3개다 이렇게 있는데 구슬을 3개 갖다 놓고 이게 몇 개 하면 그때 몰라요. 또. 왜? 모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개에서 3개 얘기할 때까지가 한 6개월 걸려요. 어린데 이제 키워보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뭐 조카든지 뭐 애기든지 해보면은 이것저것 물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3개 이상의 숫자가 이거는 이제 숫자고 하나와 둘은 숫자가 아니고 개념이다. 뭐 돌, 산, 나무 같은 수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수가 별도로 취급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격은 몇 가지가 있냐 하면은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이것은 격은 주, 대, 부. 주격, 대격, 부격, 위격, 종격, 복격, 적격, 보격. 그래서 8가지가 있어요. 주대구, 위종, 속초. 이것도 순서를 외워야지 돼요. 주대구, 위종, 속초, 호. 주대구, 위종, 속초. 영어 표기, 문법 표기에서 주격은 노미네이티브에서 NOM을 쓰고 혹은 N자만 크게 쓰기 때문에 N자만. 대격은 액사티브. 소문자로 ACC. 그다음에 부격은 근데 대격은 이게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내가 사과를 먹었다. 그 사과를 이게 대격이에요. 대격. 상대된다. 이렇게 상대된다. 나의 상대가 뭐였냐? 사과였다. 내가 무슨 먹는 행위를 할 때 상대가 되는 것이 사과죠. 그래서 그게 대격이에요. 목적격. 목적이 뭐냐? 상대가 뭐냐? 부격은 도구격이에요. 도구. 영어로는 인스트루먼탈이라고 문법 용어를 표기합니다. 인스트루먼트. 이게 도구죠. 도구. 그래서 망치, 그렇죠? 아니면 칼, 아니면 연필 이런 도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글을 뭐로 썼냐, 손가락으로 썼냐, 연필로 썼냐 할 때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이 바로 부격이에요. 부격. 그 다음에 이제 위격은 누구를 위해서 혹은 누구에게 2가지 뜻이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데이티브에서 DAT라고 씁니다. 누구에게 주다 할 때 이 DH자가 이 버버하고 통하는 그런 언어예요. 그러니까 다이티브가 버버에서
그 보시바람이 뭐죠? 나나바람이 있다. 나나바람이 있다. 그러니까 절에서 시주하는 분들 항상 어떤 절을 맡아가지고 항상 재정적 지원하는 분들을 뭐라 얘기하죠? 아니면 어떤 스님을 계속 평생 모시면서 그분한테 의복과 음식을 드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분을 단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월. 그러니까 한자 그 불경을 보면은 중국 문헌들 보면은 단월. 누구의 단월이 누구냐 이렇게 제가 문자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스님을 모신 단월이 누구냐 할 때 단월은 음사어인데 다나의 음사예요. 다나가 다 할 때 주다 이렇지 주다. 시주물을 드리는 분, 시주물을 갖다가 바치는 그런 제가 문자 이게 바로 다나. 한문을 음역을 해서 단월이라고 얘기합니다. 뭘 줄 때는 누구 얘기해 주죠. 또 그분을 위해서 주죠. 그래서 이 데이트는 다자고 했는데 위격 혹은 여격이라고 써요. 여격. 여자는 이렇게 씁니다. 위자는 이렇게 씁니다. 여자가 성장을 수여하다 할 때 여자고 위자는 누굴 위해서 할 때 위자예요. 같은 거예요. 위격, 데이티브. 그러니까 이제 한문 표기할 때 이 문법 명칭을 여격은 위격 얘기하죠. 종격은 아블라티브, ABL 있습니다. ABL. 종자. 그러니까 영어의 from. 영어의 from이에요. 뭐뭐로부터. 에블라티브. 그 다음에 뜻이 뭐가 또 있냐면, 뭐뭐로부터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때문에 라는 이유, 까닭을 의미하게 돼요. 이게 종격이에요. 그러니까 명사가 종격으로 쓰였을 경우에. 사과 때문에, 뭐 뉴턴이 만유력을 법칙을 발견했다 할 때, 때문에, 이게 종격이에요. 그 다음에, 속격은 어디에 속하다, 제니티브. 속격, 어디에 속하다. 나의체, 그 사람의 뭐 자전거, 그럴 때 의자가 보는데 우리말에서 의자. 그리고 보통 번역할 때 어디에 있어서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어디에 있어서. 이게 속격이에요. 그 다음에 처격은 처소, 장소 이런 뜻이에요. 처소, 장소. 이거 처격은 그 로케이티브, LOC라고 씁니다. 로컬. 그렇죠? 로케이션. 현지 촬영하는 게 로케이션이죠. 그 장소에 가가지고서. 로크 하면은 어떤 장소, 처소 이런 뜻이도 해요. 그래서 어디에 뭐 학교에 사람이 많다 할 때 학교에 할 때 일자가 그게 처격이 우리말에서. 또 하나 이제 호격은 부르다. 그래서 보케이티브라고 씁니다. 보케이티브. 누구야 하고 부를 때 사리불이여, 뭐 수보리여 이렇게 경전에서 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다 호격을 써서 이제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8가지가 명사의 격의 종류입니다. 8가지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은 1격, 2격, 3격, 4격에 해서 혼자를 쓰기도 해요. 문법책을 보고는 표현을 할 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명사 단어 하나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일단 남성일 경우에는 뭐 여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한수형 복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가지 격이 있어요. 8가지가. 24가지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명사 하나가. 그러니까 명사 하나가 24가지 변화해요. 문장 속에서. 그래서 그럼 이 24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하느냐를 감별해야지. 이게 양수인지 석격인지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문장 속에서 그 단어의 뒤에 이 어미를 보고서 그 격이 뭔지 수가 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명사는 24가지인데 형용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꾸미는 말이 명사 남성 여성 풍성에 따라서 꾸며지는 말이 그러니까 수식되는 말이 여기에 따라서 이 형용사가 변화를 해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하나의 단어가 있으면 일단 3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수도 3가지가 있고 격은 몇 가지, 8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24 곱하기 3을 더 곱해야지만 형용사 변화 숫자예요. 그 3일은 6, 3, 4, 12. 72가지 변화가 있어요. 형용사는요. 그러니까 형용사 하나는 72가지 변화가 있다는 얘기 문장 속에서. 똑같은 형용사인데 72가지 중에서 이제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고서 이게 남성 명사를 꾸몄구나, 혹은 여성 명사를 꾸몄구나, 양수를 꾸몄구나, 복수를 꾸몄구나, 아니면 어떤 격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걸 감별해야 돼요.
문장 속에서. 복잡하죠? 어렵죠? 이해는 돼요? 전혀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역할인데, 그죠? 그러니까 단수는 하나짜리, 양수는 둘짜리, 복수는 세 이상, 그 다음에 남성, 여성, 중성 명사가 있다. 그 다음에 격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간단한 문장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배워도 문장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없어도 돼요. 또 실제 옛날 경전들, 그러니까 인도의 이 불교 경전 말고 인도 외도 경전들 보면은 이 동사 쓰지 않고 이 명사, 이 형용사 격변어만 가지고서 문장을 만들어요. 아모집같이. 이게 이제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니아야 수드라. 그러니까 인도의 논리학 세계예요. 논리 경전인데 논리학 경전. S자가 좀 이상하죠? 이게 이제 정리경 보통 정리경. 그러니까 정리학파의 경전이다. 인도의 바라문교가 고대 바라문교죠. 그 인더스강 상류의 판잡지방에서 발달했던 그런 종교가 바라문교고, 겐지스강에서 발달한 종교는 뭐죠? 산문의 종교, 산문, 슈라마나. 이 부처님도 산문에 이제 들어가신 분이에요. 산문의 종교에서 탄생해서 불교는 겐지스강에서. 바라문교에 철학이 6가지가 있어요. 바라문교에서는 베다 우파니샤드가 신봉하는 종교가 바라문교인데, 베다는 경전이고 우파니샤드는 명상서적, 명상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파니샤드의 고대 이 종교인들, 철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생명, 세계, 인간에 대해서 명상해서 그런 사색을 이제 적어놓은 책이 우파니샤드인데, 그런 이 베다와 우파니샤드를 신봉하는, 이제 그것이 진리다라고 믿고 따르는 그런 분들이 만든 철학이 육파 철학이에요. 육파. 6개. 육파 철학인데, 이 중에 하나의 학파가 정리학파라는 게 있어요. 정리학파. 니아야학파 이렇게 하죠. 니아야. 근데 여기서 이제 만든 경전이, 그러니까 정리경인데, 이 경을 보면은 짤막짤막한 논리학적인 얘기로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얘기했듯이 이 명사 격변어만 가지고서 문장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동사 없이.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만 알고도 이제 지금까지 오늘 강의한 이 명사 격변어만 알아도 이제 기본적인 문장을 해석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동사가 곁들어지면은 좀 더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명사 격변어인데 또 하나 얘기한다면은 이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또 영어도 마찬가지고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죠. 밥 하면은 말이 안 돼요. 뭐 내가 밥을 해도 말이 안 되고, 내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책이 있다 할 때 있다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비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비동사가 뭐죠? 영어에서 is, are, am 같은 거. 이 비동사가 우리말은 있다, 이다. 이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존재동사, 상태동사인데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법원은 그게 없어도 돼요. 대개는 비동사를 쓰지 않아요. 대개. 명사 2개만 나열하면은 그냥 말이 돼요. 그러니까 나 학생 하면은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다라는 말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나는 브라만이다. 나는 브라만이다. 바람은 이제 브라만족 있죠. 사성계급에서 제일 꼭대기가 브라만, 밑에가 샤트기야. 그다음 세 번째가 수드라, 세 번째가 바이샤, 네 번째가 수드라, 노예계급인데, 이때 나는 브라만 계급이다 할 때 아함브라마스미 이렇게 아함은 아이의 아이, 나는 브라만은 브라만, 아스미는 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렇게 문장을 쓸 경우에는 아스미라는 이다 동사가 들어갔죠. 비동사가 들어갔는데 그냥 아함브라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함브라마. 그래서 나는 브라만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은 비동사 생략하고 명사만 2개 나열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주어와 보호만 써가지고, 보호는 뭐 형용사 명사죠. 보호만 써가지고 이 문장을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이 총 8격 가지고 나열만 해도 그 안에 비동사가 들어간 걸 봐가지고
그래서 문장 의미가 이제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이게 격이에요. 다시 이제 격 얘기하면은, 자, 주격은 뜻이 뭐예요? 내가, 가, 는, 우리말로. 그 다음에 대격은 뭐뭐를, 을. 아니면 누구에게도 되긴 돼요. 에게. 가끔가다 번역할 때. 그 다음에 구격은 도구기 때문에 뭐뭐에 의해서 뭐뭐로. 그 다음에 위격, 역격은 누구누구에게 혹은 누구누구를 위해서가 위격, 역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종격은 뭐뭐로부터,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 뭐뭐로부터 이게 종격이고, 속격은 누구누구의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그 다음에 혹은 또 이제 보통 번역할 때 어디에 있어서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 처격은 어디에 장소, 어디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복격은 누구여라고 부를 때, 누구야라고 부를 때 이 복격이에요. 일단 이게 이제 격의 의미이고, 그런 격을 어떤 뒤에 우리말 같은 경우는 이제 주격이 되려면은 가, 는, 은는, 이가 이걸 붙이면 주격이 돼요. 그것만 외우면 돼요. 그다음에 목격격이 되려면은 을만 외우면 돼요. 을만 딴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법문은 더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성에 따라 다르고 수에 따라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비슷한 틀이 있어요. 비슷한 틀이 있는데 그게 어디 나와 있냐 하면은 여러분 책을 본다면은 45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단수, 양수, 복수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단수, 양수, 복수 세 가지가 나와 있고 주대국, 이종, 속호라고 써 있고 남녀 중 써 있는데 스, 암, 아에, 아스, 이, 또는 이렇게 써 있고 단수에는 양수에는 아우, 양, 오스 이렇게 써 있고 복수에는 아스, 비스, 갸스, 암, 수 이렇게 써 있어요. 이콜하고 n 점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노미네이티브랑 똑같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주격과 똑같다는 뜻인데, 이제 이게 이제 기본 경험이 공식이에요. 대개는 이걸 붙이면 되는데, 이 중에 예외가 많기 때문에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게 기본 경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단수, 그러니까 주, n, s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대바 같이 R로 끝나는 단어일 경우에, 여기다 s를 붙이면 주격이 된다. 단수 주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바스하고는 하나의 신이 이런 뜻이 된다는 얘기예요. 신, 이자가 붙어갖고. 근데 우리가 먼저 연성법칙 배울 때 아스도 쓸 수 있고 이게 또 어떻게 변하죠? 아흐도 되고 또 뭐가 되죠? 아르도 되죠? 흐, 스, 르가 서로 뒤에 어떤 말이 오냐에 따라가지고서 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또 오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연성법칙에서 아이고 뺏겼어 어서 닥칠 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로 외지 말고 아흐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식을 다시 이제 써보세요. 내가 이제 프린트에 써놨는데 산스크리트 2번 프린트에 기본 경험이 왼쪽 밑을 보세요. 아스가 아니고 아흐를 써놨죠. 아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에 아흐 이 아흐 이렇게 써놨죠. 책이랑 좀 달라요. 근데 같은 내용이에요. 뒤에 어떤 말이 오냐에 따라갖고 휴 뺏겨서 빠까싸가 오면은 아흐가 돼요. 근데 뒤에 딱지때가 오면은 어서 딱지때니까 아스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뭘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틀을 외울 때. 근데 외기가 아흐를 쓰는 게 더 외기 쉽기 때문에 그 기본 경험의 표에 내가 나눠준 프린트물 여기에는 아흐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단수일 경우에는 격이 어떻게 돼? 주격은 아흐가 오는데요. 데바흐 하면 신이
대밤 하면은 신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바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좀 달라지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듀알은 뭐죠? 가운데 세로줄을 보세요. DU라고 써 있는 거. 아우아우, 뺨, 그 아우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복수를 보세요. PL이라고 써 있는 거. 아흐, 이흐, 야흐, 암수 이렇게 있죠. 마지막에 아흐가 되고 이 중에 모케이티브, 호흡경은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7가지만 외우면 돼요. 7가지만. 그러니까 주대구, 이종속, 척격까지만 외우세요. 척격까지만. 근데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면은 아흐라고 읽지 말고 악이라고 읽어요. 악. 이것을 읽을 때 아카마야카키 하면은 단수 들어가다 끝나요. 아카마야카키. 외워보세요 한번. 아카마야카키. 아캄아의 아카키. 보세요 한번. 아캄아의 아카이 이렇게 되죠? 이게 단수 이제 변화예요. 아카마야카키. 그다음 모케이티브는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듀알 양수 변화는 아우아우 뺨 옥옥 이렇게 있어요. 아우아우 뺨 옥옥 따라해 보세요. 아우아우 뺨 옥옥. 그 다음에 복수 변화는 악악 빅벽 암수. 악악 빅벽 암수. 좀 따라하기 힘들어도 한 음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가지고 수 있어요. 이걸 부휘양 뭐 이렇게 외우면 너무 길어요. 그죠? 스님들 이거 외우기 쉬워요. 선수 따라하는 답이 있잖아요. 나무라 다나다 아니야 바로기지 하면서 뜻도 잘 모르는 거 답일 수 있는데 이 정도야. 능엄주 이런 분들 계시죠. 능엄주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나중에 이 범어, 이 문법, 이 기본 공식을 그 독경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한 10분 독경이야 뭐 이러잖아요. 자꾸 되풀이하거나. 그러면 누가 한번 개발을 해보세요. 해서 이제 기본 경험이 그 아카마야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그죠? 똑똑똑. 이거 개발해도 좋아요. 개발되면은 참 앞으로 공부할사들한테 아주 큰 공덕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칠판에 다시 내가 쓰면은 이 공식을 이게 단수 7격 번호예요. 그러니까 8격 다시 말해 모케이티브, 호격을 여기 안 썼어요. 이건 쓰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아우아우 뺨 그 다음에 앞 야 이렇게 됐어요. 여기 단수, 양수, 그다음에 복수, 격어미의 기본 틀이에요. 단수, 양수, 복수. 여러분 산스크리트 2번에 왼쪽 밑에 있는 표와 이거 대조해 보면은 이렇게 읽으면 쉽겠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아카마야카키, 아와우, 뺨 옥곡, 아까 빅벽 암수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물론 저걸 외워놓으세요. 주대구, 이종속, 척보. 주대구, 위종속, 척. 호격은 지금 생략했기 때문에 이 순서가 이게 주격이고 이게 대격이고 암자가 붙은 끝에 가서 대박하고는 대박이지 대박. 악하고 이제 발에 침 뱉는 소리가 아흐라는 얘기했죠. 흑자에 침 밑에 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대박하면은 대박하면은 신이, 대박하면은 신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대격, 그다음에 국격, 위격, 종격, 속격, 척격. 한번 외워보죠. 아카마야카키, 아우아우 뺨 옥옥.
악악 빅벽벽 암수. 이거는 아카마야 카키를 그냥 외우세요. 이게 뭐냐면은 아프리카 말인데 숲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아카마야 카키가 숲속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근데 가니까 뱀이 있어요. 아우 뱀 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랐어요. 비 크다. 비 뼈 앞놈도 있고 순놈도 있네. 그러니까 이 앞에 거는 아프리카 말로 내가 숲속에 들어갔는데 아우 뱀이 3마리가 있어요. 꺽 눌렀다가 놀랬다가 비 크다. 뼈 그 다음에 앞놈 순놈이 있네. 아크마야 카키 그 다음에 아우 뱀 꺽 악악 빅뼈 암수 이렇게 했어요. 이제 했어요 벌써 다. 그 다음에 실전에 들어가서 이제 명사 변화 중에 내가 그 자음어감 명사부터 한다는 얘기했죠. 자음어감 명사는 그냥 이걸 붙이면 돼요. 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음어감부터 하는 거예요. 자음어감 그러니까 끝이 뭐 까따빠로 끝나는 거 그렇죠? 이런 단어일 경우에는 그냥 이 기본 이 변화표만 대입하면은 그냥 격이 됩니다. 큰 변화 없이. 근데 이제 모음어감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형이 있기 때문에 위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고. 여러분 책을 본다면은 58페이지 보세요. 58페이지에. 그러니까 암기하는데 무슨 원래 암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암기는 훈련이에요. 훈련. 지금도 스리랑카에 가보면 3장을 다 외우는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를 하죠. 3장. 그러니까 빨리 3장 이 경전을 다 외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몇 페이지까지. 그리고 옛날에는 이 불교 경전이 구전됐죠. 입에서 입으로 다 구전됐는데, 구전시킬 때, 이제, 모든 스님들이 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스님 중에서 너무 머리가 나쁜 분도 암기가 안 되죠. 주리바티카 같은 분들.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또 너무 머리가 좋으면은 암기했다가, 요거는 아닐 것이다 하고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머리가 어중간한 사람을 딱 골라가지고, 딱 중간이요. 그러니까 머리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암기하는 이제 기법을 알려준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3장을 다 외운대요. 그래서 암기는 여러분, 이거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난 암기 원래 잘 못해 이런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이렇게 외우듯이, 그냥, 보고서 사진 찍듯이 외우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잘 외우는 경우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그 맥락을 잘 소화하면서 이렇게 읽으면 외워져요. 어떤 책의 내용 같은 경우에. 그죠? 그래서 잘 모르는 구절 같은 거는 다 찾아가지고서 완전히 소화하면서 이제 책을 읽을 경우에는 나중에 시험 나올 때 다 떠올라요. 그때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안 떠올라요. 그래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암기랄 것도 없어요. 깊이 있게, 여러분 어저께 뭐 했는지 아침부터 가만 떠올려 생각하고는 알잖아요. 근데 아침에 받은 책은 암기가 안 돼도 했던 생활은 맥락 속에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암기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아침에 아까 세수한 다음부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천천히 다 떠올라요. 그렇죠? 그거는 외우다가 지금 세수했다, 양치했다 이렇게 외우지 않았어요. 그냥 생활을 했는데 다 암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맥락 속에만 깊이보다도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만 있어도 암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안 넘어가요. 끝까지 파헤치고서 알고 넘어가고 딱 소화해서. 그래서 책을 한 번 딱 봐요. 한 번. 그럼 일치 암기가 돼요. 그리고 2번째 보고 한 3번 정도 보면은 그 다음 시험 보러 가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죠. 근데 그 맥락은 모르고 연도만 외우고 책 보면서 책 껍데기만 잃어버리면 이제 외에도 며칠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암기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얘기했듯이 이것도 이거 그냥 써갖고 해봤자 절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이제 가능한 유치하고 재밌고 이렇게 만들어서 남들한테 잘 얘기를 안 하죠. 근데 다들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자기 공식 갖고 있어요. 근데 남한테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이제 그냥 외운 것처럼 이제 말을 하지만은 나도 지금 별의별 공식이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때였던 저거 외우고 있어요. 정전기 발생 순서. 털과 털하고 수정률이 명주 종이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털과 털한 거 수정률이 명주 종이섬. 그 다음에 지금 뭐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여간 자꾸 되풀이 하는 거예요. 주문하듯이. 그럼 이제 암기가 됩니다. 근데 범어의 단어, 이 문법은 지금 하듯이 이건 내가 만든 거고 하여간 더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들어갔고 58페이지에
마르트라는 단어가 바람인데, 바람, 마르트. 자, 이제 보세요. M자가 M 점이 찍혀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스쿠린, 페미닌, 뉴트럴 중에서 마스쿠린, 남성이라는 뜻이에요. 뭐 메일, 피메일 해도 돼요. 메일, 피메일 해도 되고 남성 단어인데 바람이에요, 바람. 그러니까 자음으로 끝났어, 자음으로. 이럴 경우에 여기서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단수, 주격 하나가 예외예요. 원래 이제 여기 보면 SG라고 써 있는 것이 단수고, DU라고 써 있는 것이 양수고, PL 써 있는 것이 복수인데, SG 밑에 있는 게 다 단수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N하고 점 찍혀 있는 게 노미네이티브, 주격이에요. AC점이 대격, 그 다음에 INS점이 국격, B점이 위격 혹은 역격이 필요해요. 오른쪽 50페이지 올라가서 AB점 하면 아블라티브, 탈격 혹은 종격해도 되고 탈격해도 돼요. 탈자가 몸으로부터 탈. 그다음에 G자가 제니티브. 그다음에 L자가 로케이티브, V자가 보케이티브. L자는 적격, V자는 호격, 부르는 거, 호명하다. G자는 소격이에요. 그런데 다른 변화는 지금 위에 뜻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SG의 단수의 주격 보세요. 뭐라고 써 있죠? 마르트 그냥 원형에 그냥 써 있죠? 요게 하나 이유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아카마야카키를 본다면 마르타크가 돼야 되겠죠? 근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원형만 써준다는 얘기예요. 주격에서. 이게 예외예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아카마야카키, 마르트 암자가 붙었죠? 뜻이 뭘까요? 마르트 암은 바람, 이게 대격이니까 바람을 잡아가 할 때 을자가 붙어요. 마르땅 하면은. 그 다음에 INS가 국격인데, 국격은 뭐뭐에 의해서 뭐뭐로 이런 뜻이기 때문에 마르따 하면은 뜻이 뭘까요? 바람에 의해서, 바람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격은 요거예요. 그렇죠? 마르땅 하면은 마르따 하면은 바람에 의해서 바람으로. 그 다음에 마르떼 하는 뜻이 뭘까요? 마르떼에서 그 다음에 아카마에니까 예자가 붙었는데 위격이니까 바람을 위해서. 그럼 이건 역격이기 때문에 바람에게 물어봐. 바람을 위해서 담을 쌓지 마세요. 시 같아요. 바람을 위해서 뭐 한 적 있어요? 없죠? 바람이 사람을 위해서 뭘 했지? 그 다음에 오른쪽 필이 올라가서 또 단수, 말은 딱 악이에요. 말은 딱 종격일 경우에 뜻이 뭘까요? 종격, 바람으로부터. 그건 바람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말은 딱 근데 속격일 경우에는 속해 있다. 바람의. 그러면 속격. 말띠 경우 뭐가 될까요? 말띠. 바람에 먼지가 들어갔어. 이렇게 먼지가 많은 바람에. 지금 주대부의 정속초가 뜻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이거 안 외워요. 나도 한 이거 1, 2년 걸려서 다 외웠어요. 그렇게 간단한 건데도 어려워요. 그래서 암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범어만 한 번을 내줬어요. 당연히. 내일 아침도 범어하고 내일 저녁도 범어하고 그다가 이제 모레쯤 되면은 범어를 회화를 해야지 되고 이러면 이거 금방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다른 공부하다가 일주일에 한두 시간 범어 공부했다가 이제 이 범어 강의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딱 한문 경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몇 달 있다가 범어 좀 책 봐야 되겠다 하면 다 까먹으려고 그랬어. 그래서 몇 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될지 몰라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딱 떠오르게 되려면은 몇 년 걸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문장 봐도 떠오르지만은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가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떠오르죠. 당연히 치겠으니까. 소치기 하고 딱 시험 보니까 며칠 전에. 네. 지난번부터 다 해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따우 뭘까요? 마르따우 하면 뜻이 주격일 경우에 두 개의 바람이 좀 이상해요. 두 개의 바람이. 그죠? 바람 두 분이 이상하고 또 대격의 마르따우는 두 개의 바람을 그 다음에 두 덩어리의 바람을 그 다음에 마르드비암
이제 이것도 좀 예외인데, 마르트 비함인데 뒤에 비함할 때 부가 유성음이죠. 그럼 앞에 있는 마르트의 뜨가 동화돼가지고 마르트 그러니까 유성음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원래 뜨는 무성음이에요. 뜨가. 그러니까 따 할 때 무성음인데 느 하면 유성음이고 뜨 하면 무성음이에요. 근데 비함이 유성음이기 때문에 마르트 비함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것도 연성 법칙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이제 이 마르트 비함의 변화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뜻은 뭘까요? 마르트 비함 똑같은 게 세 개 있어요. 마르트 비함의 첫 번째 국격일 경우에는 바람 두 개에 의해서, 그렇죠? 또 위격일 경우에는 뭐 두 개의 바람을 위해서, 두 개의 바람에게 위격일 경우에, 그 다음에 정격일 경우에는 두 개의 바람으로부터 두 개의 바람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변기함이 붙었는데 어느 경우에 종격이고 어느 경우에 위격이냐? 그건 못해요. 문장 맥락을 보고서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맥락을 보고 판단할 때 두 가지 해석이 나오면은 그때 이론이 걸리는 거예요. 그 주석가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건 종격이다 아니다 위격이다 하고 싸우는 거예요. 알 수 없거든요. 어쨌든 그 국격과 위격, 종격 세 가지가 똑같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마르토 하는 뜻이 뭘까요? 이때 이 속격의 마르토 올 경우에 두 개의 바람의, 그 다음에 첫격의 오격 경우에 마르토크, 첫격일 경우에는 두 개의 바람에서 혹은 두 개의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복수로 와서 이때 복수는 악인데 다시 악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타크가 되면 뜻이 뭐죠? 바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르타크 하면은 바람들을 목적격 배격이니까 마르트 비히 하면은 두 개의 바람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처럼 어떻게 돼요? 마르트인데 뒤에 비히 할 때 부흐가 유성음이기 때문에 마르트 비히 바뀌었어요. 마르트 비히 바뀌었어요. 부흐. 이걸 밑이라고 했죠. 밑. 마르트 비히. 뜻이 뭐죠? 바람들에 의해서 마르트 삐약 하면은 바람들을 위해서 마르트 삐약 하면은 바람들로부터 그 다음에 그 마르땀 하면 마르땀 여기 암이 붙었어요. 바람들 그다음에 마르투수 하면은 바람들에 되는 거예요. 말은 이상하지만 우리말을 이제 번역하니까 이렇게 이 뒤에 이런 걸 붙여가지고서 이 문장 속에서 명사의 역할을 나타낸다. 이게 바로 그 역할이 격이다. 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격의 표시는 이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수에 따라서. 이번 단어가 남성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만 읽으면 돼요. 그렇죠? 하지만 형용사일 경우에는 이제 꾸밀 말이 뭐냐에 따라서 또 이런 기호가 두 개가 되겠어요. 중성일 경우에 여성일 경우에 형용사일 경우에는 형용사는 성이 없어요. 형용사는 사전에서 A점의 형용사예요. A 형용사가 영어로 adjective가 형용사죠. A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 앞잘 써가지고 A하고 점을 찍어도 형용사고 또 하나가 형용사는 남성도 되고 여성도 되고 중성도 되기 때문에 MFN 이걸 다 써놨어요. 이렇게 어떤 사전에서는 이렇게 써놓으면 형용사예요. MFN 이 세 가지 다 써놓으면은 그럼 형용사라는 품사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데요. 하나 더 해보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말이 이상하니까 뭐 바람 두 개의 바람 이런 말은 우리가 평생 처음 썼을 거예요.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야, 두 개의 바람이 온다 이런 말 오늘 시간에 태어난 데 처음 쓴 말이니까 좀 이상하니까 그 밑에 시우도 이거 선전 이거 뭐 좋은 전쟁 아주 선전에 잘 싸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좀 이상하고 밑에 빠드를 보죠. 빠드 맨 밑에 50페이지 밑에 3번 PAD 빠드 이거 조금 변화가 있는데
이제 장음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 장음 단음은, 그러니까 빠 해서 이 P자 밑에, 다음에 A, 아 장음이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어디에서는 아 단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단수 주격 보세요. 빠뜨 이렇게 돼 있죠, 빠뜨. 근데 단수 구격을 보세요. 그럼 빠다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이 빠든데 앞에서는 장음이 쓰였고 뒤에서는 단음이 쓰였죠. 이제 이 변화가 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해요. 복잡하니까. 그건 지금 무시하고 그 어미만 한번 보세요. 일단 단수 주격은 빠뜨예요. 왜 빠뜨로 안 썼냐면은 이게 휴지이치의 자음이기 때문에 휴지이치는 까따빠. 여러분 그 연습법에서 휴지이치 배웠었죠? 까따빠. 그죠? 연성표를 한번 보세요. 연성법표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산스크리트 연성법에서 큰 표가 나오는 거. 맨 아랫줄이 바로 휴지이치에 올 수 있는 음들을 써놓은 거예요. 휴지이치. 그러니까 문장이 끝나는 거, 아니면 어떤 절의 마지막 부분, 이게 휴지이치예요. 그렇죠? 어떤 구의 마지막 부분. 하나의 문장에서 어떤 때에 하면서 그때 나는 뭘 했다 할 경우에 일단 문장이 끊어지는 부분, 혹은 문장의 제일 끝부분, 이게 휴지이치인데 그럴 경우에는 모든 음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맨 밑에 줄에 써 있는 이런 음만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이 빠디일 경우에 드로 끝났죠, 드로 끝났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위에서. 드로 끝나는 음일 경우에 휴지이치도 뭐가 됩니까? 쭉 내려가 보세요. 위에서 드를 찾아갖고 드가 요쯤에 가운데쯤에 있어요. 내려가 보면은 T자로 되어 있죠. 그렇죠? 드는 뜨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빠드가 빠뜨로 된 거예요. 빠뜨. 이게 휴지이치기 때문에. 근데 빠뜨라고 썼는데 뒤에 또 유성을 미호할 경우에는 또 이게 빠드로 바뀌어요. 그러겠죠. 실제 문장 속에서는. 근데 지금 경험 있을 경우에는 따로 써놨기 때문에 휴지이치예요. 하나하나 따로 써놨기 때문에. 단어 하나는. 그래서 이제 빠뜨 하면 뜻이 뭘까요? 발인데 발. 이 빠드가 발이에요, 발인데 발 하나 그죠? 발이 뭐 오른발이 아프다 할 때 빠뜨 그다음에 빠담 하면 뭘까? 빠담 발을 발 한 발을 들어라 할 때 발빠담. 바다 하면 발로 공을 차라 할 때 발로. 발에 의해서 발로. 그러니까 빠데 하면은 그러니까 발을 위해서 그렇죠? 발 마사지를 하라 이럴 경우에 발을 위해서 발을 쉬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바다크 할 경우에 뭘까요? 아빌레티브 할게요. 발 때문에 이놈의 발 때문에 그냥 내가 발이 약해가지고 등산할 때 꼴대했어. 이놈 발 때문에. 혹은 발로부터. 발에서부터 찌르르 한 느낌이 올라와. 발로부터. 그래서 발로부터 혹은 발 때문에. 그 다음에 바닥, 제니티브일 경우에는 속격이니까 발에 속함. 그렇죠? 발의. 저 사람은 발의 색깔이 뭔가 발의 색깔 할 때. 그렇죠? 바닥, 빗장 넘어가서 바디. L자가 로케이티브에 로케이티브, 로컬, 서격이니까 발에 점이 있어. 발에. 다음에 모케이티브, 빠뜨. 발이여, 피곤하겠다. 발이여, 오래 걸어서. 그래서 하나의 발을 얘기할 때입니다. 다시 학장 넘어와서 듀알, 양수 보죠, 양수. 빠다우. 그러니까 두 발이. 그 다음에 빠다우. 익사티브. 대학교일 경우에는 두 발을 높이 드세요. 두 손을 높이 들어도 두 발을 높이 못 들죠. 한 발을 높이 드세요 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바드비암. 이거는 인스트루먼탈 국격. 두 발로 서서, 두 발에 의해서. 그 다음에 바드비암 네이티브일 경우에는 두 발을 위해서 두 발에게. 그다음에 빠드비암 아블라티브일 경우에 이건 탈격 종격. 두 발로부터 두 발 때문에. 그다음에 빠도크 하면은 제니티브 속격. 두 발의. 그다음에 로케이트. 다음 선 넘어가서 로케이티브 빠도크 하면은 두 발의.
두 발에. 그 다음에 이 vocative 바다고 하고는 두 발 이어, 두 발아, 대바라가 아니고 두 발아. 말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상해지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범어 문장을 직역을 할 경우에는 못 읽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범어 문장은 아주 의역을 해야 돼요. 아주 충분히 소화해서 의역을 해야 되죠.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범어 문장 번역한 책들 보면은 못 읽을 만한 게 많아요. 읽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번역 역량이 아주 무르익지 않아가지고서. 근데 어떤 분이 번역한 거 보면 참 번역을 잘했어요. 아주 다 소화해서 우리말식 표현을 해놨는데 어떤 경우는 아주 생경하게 이런 말들을 갖다 그냥 그대로 직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발이요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니까 아주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수를 보죠. 복수. 바다크. 악학, 빅백각, 암수. 이게 복수예요. 그래서 양수는 아워, 변변변 먹고, 단수는 아카마야카키. 악학, 그러니까 바다크. 발들이. 바다크, 발들을. 바드비흐, 발들에 의해서, 발들로. 그 다음에 바드비흐, 발들에게, 발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바드비흐, 발들로부터, 발들 때문에. 그 다음에 바담. 발들에 있어서, 그 다음에 뒷장을 모았어. 빠수. 왜 수가 됐을까요? 빠수. 왜 빠뜨가 됐을까요? 빠드가 아니고, 왜 빠수가, S가 됐을까요? 쓰도 이게 무성음이에요. 기차로도 무성음이에요. 쓰 할 때 안 울리잖아요. 유성음은 이 성대가 울려야지 유성음이고, 성대가 울리는 게 모음은 다 울려요. 아, 이, 우, 에, 오, 이 울리는데 안 울리잖아요. 울려요. 하고 울려요. 안 울려요. 하고 울려요. 그래서 쓰도 무성음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 무성음이 와가지고 빠뜨. 원형을 그러니까 T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빠드가 아니고. 그다음 빠다. 그러니까 빠스 하면은 발들에 로케티브니까 발들에. 그다음에 마지막 빠다 하면 발들이여. 발들이여. 이게 경험이에요. 이런 것들을 쭉 조합을 시켜놓으면 문장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서 마르트 빠트 하면 뭘 같듯이 마르트는 바람이었죠. 빠트. 바람은 발이다. 좀 말이 이상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동사가 생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트 빠트 붙였으면 돼. 뜨하고 뿌가 그러니까 잠은 뛸 수 없다는 얘기했죠. 반드시 뒤에 붙인다는 얘기했죠. 그 다음에 마르트하고 뿌가 붙는데 뜨가 뿌가 붙으면 둘 다 무성음이기 때문에 변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르트 빠트 하는데 붙여 써놨어요. 그 뜻은 바람은 발이다. 이렇게 돼요. 또 예를 들어서 마르티 빠트 하면 뭘까요? 마르티 빠트. 마르티 빠트. 마르티는 그게 아니고 그렇죠. 마르티 빠트. 바람에 있는 발. 그래서 바람에 발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다. 이 비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마르티 하면 바람에.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빠트 하면 발이 하는 주격이죠. 그러니까 발이 바람에. 그 다음 동사 뭐죠? 있다예요. 있다 혹은 이다. 이걸 붙이면 되니까. 그건 생략돼. 있다와 이다는 생략됩니다. 방어에서. 그래서 벌써 경만 가지고도 문장이 이제 기본적인 문장을 만들 수 있죠.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나중에. 그런지 범어는 하나 사고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복잡하지만 이걸 한번 넣어보세요. 머릿속에다.